안녕하세요. 로우코드 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짝 맞추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빈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앱을 누르고요. 먼저 배경을 추가를 해야겠죠. 업로드하고 백그라운드를 추가를 하고요. 늘리기를 해서 딱 맞출게요. 그 다음에 갤러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세로 갤러리를 하나 넣고요. 이 갤러리는 제가 카드를 몇 개를 할지에 따라서 이제 숫자를 정할 수 있어요. 저는 딱 20개로 할게요. 그래서 5개, 4개 이렇게 해서 줄바꿈수를 5개로 지정을 하고요. 테두리도 표시를 할게요. 테두리는 하얀색으로 할게요. 배경색은 하얀색에 투명도를 50 정도 줄까요? 그 정도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콜렉션을 넣을 거예요. 콜렉션을 넣을 건데 일단 버튼을 하나 추가할게요. 추가해서 콜렉션을 2개로 나눠서 넣을 겁니다. 어떻게 넣을 거냐면 1부터 10까지 그리고 100일부터 110까지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넣을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누냐면요. 저희가 같은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선택된 숫자에 따라서 카드를 뒤집거나 뒤집지 않거나 이렇게 적용을 할 건데 1부터 10 그리고 1부터 10 이렇게 같은 숫자를 2개를 매칭을 해버리면 첫 번째 1과 두 번째 1을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게임 1은 시퀀스 10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이제 여기다가 콜렉션을 더해줘야 되니까 누적해야겠죠? 그냥 콜렉트를 해야 돼요. 콜게임 1에 시퀀스 역시 10개고 이번엔 101부터 이렇게 매칭을 할게요. 한번 눌러볼까요? 버튼을 누르면 컬렉션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그리고 100일부터 110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랜덤으로 섞어줘야 되니까 셔플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두 가지를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컬렉트 콜게임 2는 셔플 콜게임 1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버튼을 누를게요. 여기에는 이제 콜게임 2가 들어가야겠죠? 레이블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5 곱하기 4 총 20개를 보여줘야 되니까 조금 더 사이즈를 작게 해보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만 나오면 되죠? 너무 작네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키울게요. 키우고 얘도 더 키우고 이번엔 또 너무 컸죠? 예, 이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글씨를 한 30 정도 하고 가운데로 정렬할게요. 굵게 표현을 하고요. 이게 이제 높이가 130이죠. 130 곱하기 4 하면은 520이죠. 이 전체 높이를 520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이게 중간에 테두리들이 있어서 545로 해야 맞네요. 그 다음에 숫자가 지금 100이 넘는 것들이 이렇게 그대로 보이죠. 이게 그대로 보이면 안 되니까 만약에 디스아이템 밸류 값이 100보다 크면 디스아이템 밸류 마이너스 100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디스아이템 밸류 값을 가져올게요.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숫자는 더 큰 숫자지만 보이는 숫자는 이렇게 1부터 10까지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면 이제 하나가 맞춰지는 걸로 이제 세팅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선택한 값을 select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선택한 값을 select 2라는 변수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버튼을 하나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써줘야겠죠. 파워맵스, 파워매치, 색깔을 조금 연하게 하고 테두리는 5 정도, 글씨는 14 정도로 하고 굵게 할까요? 네, 굵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가릴 수 있는 버튼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의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이 카드 게임이라는 게 기록을 측정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만에 맞췄는지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클릭 수를 표현하게 해볼게요. 자, 업데이트 컨텍스트 변수의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됐죠? 그리고 여기 삽입을 한번 해볼까요? 레이블 하나 넣어서 카드 뒤집기 횟수 땡땡 넣고 and 카운트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할게요. 진하게 해서 하고 이제 흰색으로 굵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시작할 때는 이 카운트 변수를 0으로 만들어야겠죠. 이거 복사해서 시작할 때 카운트 변수를 0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셔플이 되고 카드 뒤집기 횟수는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변수가 지정이 되게 할 거예요. 조금 더 넓게 볼게요. 만약에 select 1과 select 2라는 변수를 넣을 건데 is blank select 1이라는 변수가 비어 있는 경우는 update context select 1이 this 아이템의 value 값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update context select 2가 this 아이템의 value 값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기 레이블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여줄 거예요. select 1 그리고 and select 2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select 1이 저장되고 두 번째 버튼 누르면 select 2가 저장이 되겠죠. 지금 select 1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select 2가 저장이 된 거예요. 얘를 누르면 select 2가 또 바뀌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클릭을 하는데 이 select 1과 select 2가 둘 다 클릭이 된 경우에 다시 다른 버튼을 누르면 select 1이 바뀌어야 되죠. 그 기능을 구현을 해볼게요. 타이머 기능을 쓸 거예요. 먼저 이제 삽입을 하고요. 입력에 타이머를 추가를 할게요. 밑에다 넣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시간을 줄일게요. 500 정도로 줄일게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밀리세컨이라서 0.5초예요. 더 줄여볼까요? 한 100으로 줄일까요? 어차피 리셋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100으로 줄이고요. 얘가 이제 언제 시작을 하냐면 타임 스타트라는 변수가 적용이 될 때 시작을 하게 만들 거예요. 스타트에 언더바 타임 스타트라는 변수를 넣어 놓을게요. 넣어 놓고 여기서 만약에 not is blank select 2가 비어있지 않으면 업데이트 컨텍스트 타임 스타트가 true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select 2 값이 들어가는 순간 타임 스타트가 실행이 되면서 타이머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타이머가 동작을 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온타임 엔드 속성에 가주세요. 이 타이머가 종료가 될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 먼저 업데이트 컨텍스트 타임 스타트를 false로 바꿔줘요. 그래야 나중에 타임 스타트가 true가 됐을 때 다시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select 1을 블랭크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select 2도 블랭크로 만들어 줘야겠죠.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누르고 첫 번째 걸 누르고 두 번째 걸 눌렀을 때 방금 보셨죠? 4에서 3이었는데 지워진 거. 두 번째, 세 번째 지워지죠. 이렇게 누를 때마다 블랭크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select 1과 select 2 값을 보세요. 4, 2 이렇게 돼 있죠. 110 돼 있고 10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랑 얘가 같은 값인지 분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select 1과 select 2를 변환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select 1이 크다, 100보다 크면 업데이트 컨텍스트
select t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t1이 select 1의 마이너스 100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select t1은 select 1과 같은 값이 돼야겠죠. 가로를 닫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을게요. select 2도 마찬가지겠죠. 자, 2도 여기다 넣을게요. 됐어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값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또 구분자를 하나 넣고요. select t1과 select t2도 한번 넣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얘 보시면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죠? 96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2가 100보다 크면 제가 이걸 안 바꿨네요. 2로 지금 바꿔줘야 돼요. 자, 2로 다 바꿨죠?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자, 보세요. 4, 106인데 46으로 변환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값을 찾을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택된 값들에 대해서 어딘가에 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이 될 때 콜렉션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collect 콜렉트 이건 누적이니까 콜 넘버라는 콜렉션을 하나 만들고요. this 아이템에 밸류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콜렉션이 하나하나 추가가 되겠죠. 근데 매번 추가가 되면 안 되고 온타임이 엔드가 될 때 이게 2개 이상이면 또 초기화가 돼야겠죠. 타이머의 온타임 엔드 속성에 만약에 select t1이 같다, select t2와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서 또 콜렉션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게 정답이 맞는 경우는 콜렉션이 추가가 돼야 돼요. 계속 콜 매치드라는 콜렉션에 콜 넘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 넘버는 클리어가 돼야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콜 넘버가 지금 리셋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콜 넘버가 리셋이 됐어요. 그리고 콜 매치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맞는 경우는 이렇게 누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숫자가 콜 매치 안에 들어오면 보여주지 않아야겠죠. 먼저 비지블에 가서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비지블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this 아이템의 밸류가 콜 매치와 같은 경우는 false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true로 하고요. 그러면 아까 3과 3이 맞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뜨죠. 그리고 얘를 선택했을 때 이 값이 같은 경우도 보여줘야겠죠. 지금 그게 적용이 안 됐으니까 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한 칸 내리고요. select 1 값이 this 아이템의 밸류 값과 같은 경우는 false. 그리고 select 2 값도 this 아이템 밸류 값과 같으면 false. 아닌 경우는 true.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7이 지금 select 1이니까 보여지고 9도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빠르죠. 이게 사라지는 게. 제가 이 타이머를 너무 빨리 해놔서 그래요. 이거를 5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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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초 뒤에 사라지고 이 기간은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지는. 그렇게 돼서 이제 비지블 값도 지정이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초기화 버튼인데 기존 게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콜렉션도 같이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먼저 카운트는 0으로 만들고 셀렉트 1도 블랭크로 만들어주고 셀렉트 2도 블랭크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타임 스타트도 false로 만들어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콜렉션도 초기화를 해야 돼요. 콜 매치라는 콜렉션도 초기화를 할게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다 사라지겠죠. 됐어요.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팝업을 띄우고 싶어요. 이 타이머에
온타임 엔드 속성에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 만약에 카운트 로스 콜 매치 값이 20개면 종료를 시킬 거예요. end라는 변수를 설정해서 true 값으로 바꿔줄게요. 아닌 경우는 지워도 되죠. 그리고 이제 팝업을 띄울 건데 레이블 하나 추가할게요. 그리고 흰색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를 해야겠죠. 몇 번 시도 만에 클리어를 했는지. 근데 두 번을 클릭하면 한 번으로 봐야 되잖아요. 뭐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나누고 싶어요. 라운드를 해서 카운트 나누기 2 0으로 나누고 몇 번 시도 만에 성공했는지를 표시를 할게요. 번 시도 만에 클리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글자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이거는 제가 띄어쓰기를 할게요. 10번을 넣어서 띄어쓰기를 하고요. 가운데로 정렬을 할게요. 굵게 30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위로 하고요. 위쪽에 이제 여백을 한 300 정도 둬서 너무 많이 줬네요. 200 정도 줄게요. 이건 제가 까만색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해서 투명도를 한 20 정도만 줘볼까요? 50? 한 70 줄까요? 네, 더 줘도 되겠네요. 90 정도 줄게요. 90 정도 주고 글자를 흰색으로 바꿀게요. 이거는 더 줘도 되겠네요. 9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글씨 더 크게 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더 넣어서 이렇게 한 칸 띄고요. 게임 종료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 얘는 하얀색으로 글씨는 게임 종료. 게임 종료가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 컨텍스트 end가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두 개는 이제 비지블에 end 값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게임이 종료가 되면 이게 뜰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종료를 눌렀을 때 시작 화면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 온셀렉트에 리스타트 변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리스타트 변수를 넣고요. 종료를 일단 누르고 이미지를 하나 삽입을 할게요. 이미지는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화면 하나 추가하고요. 이제 늘리기로 해서 맞출게요. 그 다음에 얘를 제일 앞으로 보낼게요. 맨 앞으로 보내기. 버튼이 여기 있으니까 가려줄게요. 테두리 반지름 50으로 해서 게임 스타트라고 적어줄게요. 여기는 테두리를 좀 굵게 한번 해볼까요? 10 줘도 되겠네요. 10 정도 주고 조금 색깔을 연하게. 너무 굵게 줬네요. 8 정도만 줄게요. 8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하나 추가해서 파워 매치 카드 게임이라고 적어줄게요. 넣어서 글자는 한 50 정도 주고 너무 크네요. 가운데 정렬하고 굵게 해서 흰색으로 넣고 사용자 지정에 80 정도 80 정도면 되겠네요. 배경이 조금 밝으니까 까만색으로 좀 해볼게요. 한 70? 이 정도 하고 흰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40 정도 늘려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비지블 값의 리스타트인 경우만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얘를 온셀렉트 했을 때 리스타트 변수를 false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종료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버튼을 하나 추가로 여기다 삽입을 하고요. 게임 종료 버튼을 만들게요. 이거는 까만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두리를 아예 흰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놓고요. 반지름은 5 정도만 할게요. 온셀렉트 속성에서 업데이트 컨텍스트 리스타트를 true 값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럼 게임을 종료하고 싶으면 이제 종료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얘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뒤로 보내고요.
순서 맨 뒤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초기화가 되면서 실행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이 숫자를 100 단위로 이원화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자, 여러 개를 일단 눌러볼게요. 골고루.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요, 실행이 안 돼요. 이렇게 Alt 눌러서 하면 실행이 안 되고, 화면을 직접 보여야만 이게 실행이 돼요. 종료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콜 매치 테이블 한번 볼게요. 지금 100일과 1이 지금 같이 표현이 돼 있죠. 여기서 제가 1을 두 개를 만들어 버리면 현재 로직상에서는 1을 클릭하는 순간 다른 숫자가 그냥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단위로 끊어서 두 개의 숫자를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 구현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 똑같은 숫자로 해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쉐어포인트에 넣고 특정 아이디 값으로 분류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구현하는 방식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타이머에 보시면 이 변환대 값이 같은 경우만 이제 컬렉션에 매칭이 되게 해놔갖고, 지금 같은 숫자가 매칭이 되면 지워지는 거예요. 타이머는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표시를 끌게요. 자, 게임 종료하면 다시 이게 뜨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될 때 이 화면이 보이면은 이 메인 화면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스크린이 보여지는 경우에 업데이트 컨텍스트 리스타트를 true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이 화면이 뜨겠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 리스타트 값을 전역 변수로 바꿔서 온스타트 속성에서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게 화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행을 하면.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게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